자, 부장판사, 전직이죠. 전직 부장판사가 현직일 때 인터넷에 막말성 댓글을 올린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전에 막말로 논란이 있었던 전 부장판사가 그 해당 판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뉴스다반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막말 판사 대 막말 판사,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봤습니다만 뉴스다반사 판넬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정열 전 판사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요. 각하 XX 뭐 짬뽕 이런 막말을 올렸던,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던 판사인데요. 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댓글을 9,000개에서 10,000개를 올렸던 막말 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논란이 됐기 때문에 막말 판사로 저희가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자, 이정열 전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전 부장판사가 각하 땡땡 이 글을 올린 거와 관련해서 니나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제 경찰 고소를 했는데, 자, 이렇게 경찰에 고소를 하면 그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일단 고소가 되면,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은 일단 고소인부터 조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말 그 수사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한다면은 이제 피고소인, 이번에 그 막말 판사겠죠. 네. 막말 판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혹시라도 양측의 뭐 주장이 다르거나 진술이 다르면은 뭐 대치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명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일단 고소가 된 이상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제 수사까지는 진행이 되고, 그 후에 혹시라도 이제 그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기소가 되겠고, 기소가 되면 이제 형사 재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예. 글쎄요. 앞으로 이제 이번에 막말 판사가 예. 앞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어떤 진술을 할지는 좀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예, 두 사람 다 전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이전 부장판사, 이정 부장판사에서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한 분은 그냥 실명으로 이정열 전 판사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정열 전 판사가 이제 발끈했던 게 자기가 각하 땡땡 짬뽕 뭐 이런 얘기를 올렸을 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글을 올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 전 부장판사가 댓글을 올린 게, 자, 페이스북 치워놓고 니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 이렇게 올렸습니다.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는 존경받고 무게가 있는 부장판사신데 인터넷 글은 상당히 귀엽게 올리셨네요. 그러셨삼 이렇게요. 네, 사실 뭐 익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숙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건가요? 글쎄요. 평소 말투가 귀여우신 건가요? 글쎄요. 어차피 익명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 익명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투를 썼다기보다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편하게 얘기하고 정말 그 본내를,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막말 판사끼리의 뭐 한판 승부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막말을 하시는 분은 막말을 하는 그 맥락과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이제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유로 했는 것인지 우리가 좀 재밌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그 이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성향, 편향성도 있고 지역 감정 발언도 했기 때문에 막말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이정열 전 판사는 현직 대통령을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명으로 공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막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측에서는 또 막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판단이 필요한 그런 애매한 상황인데, 이정열 전 판사가 어떤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었는지 한번 그 글부터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NS에 올렸는데 2011년 당시에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는 유명했던 그런 라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빗대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각하 땡땡 짬뽕이라고 욕설이 섞인 발언을 했죠. 그래서 꼼수면이라고 해서 이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꼼수도 부린다 이런 식으로 패러디나 뭐 블랙 코미디 독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직 부장판사가 저렇게 현직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느냐, 그리고 품위에 어긋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선양을 떠나서 부장판사로서 할 수 있는 수위였느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사실
임무가 맡고 있는 그 직위가 사실은 판사라면은 객관적으로 불편부당하게 해서 정말 팩트만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그 재판을 받았던 그런 피고인이나 아니면 뭐 원고 피고 당사자들이나 앞으로 받을 그런 당사자나 그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만으로 해도 사실 어찌 보면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뭐 일견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부장판사의 그를 비교해 보자면은 굳이 해보자면은 글쎄요, 지금 이정열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SNS를 통해서 징계를 받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사유를 통해서 이제 징계를 받긴 했습니다만 저건 사실 그냥 단순히 경고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법관 징계법에 있는 정직 감복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저 행동은 뭐 이제 어찌 보면 좀 도덕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도의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이 필요하고 판단이 가능하고 비난이 가능한 거지 법적으로 재단이 되지는 않은 점이라는 것은 좀 이미 지금 시점에서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는 나는 실명으로 올랐는데 당신은 왜 비겁하게 임명을 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다 뭐 이런 이유로 고소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강자이면서 약자를 짓밟았다. 대법원에 탐욕을 알리러 막말 댓글 판사를 고소를 했다. 이렇게 경위를 설명했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은 대법원이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것이 이제 소위 제 식구 감싸기다라고 하는 그 비판을 명키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일단 저렇게 빨리 사표를 수리하게 나면은 지금까지 어떠한 경위로 저 같은 일이 생겼고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조사와 수사 자체는 거의 뭐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그냥 의혹 수준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묻히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법부의 신뢰를 재촉이는 하나의 숨은 요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같이 이제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이제 부장 판사께서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양심의 자유라든가 내면적인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떠한 판결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혹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자체는 구조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 그런 면에서 사실 제19 감싸기, 그 다음에 일정한 징계를 받고 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 자체가 변호사업을 이제 개업을 할 때, 이를테면 직무와의 유법성 여부를 요즘엔 떠나서 변호사법이 개정돼서 말이죠. 일정한 유법사항이 있게 되면은 변호사 협회에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강화됐단 말이죠. 근데 그 자체도 사실은 이제 아예 봉쇄시켜버리는 이런 측면에서는 제19 감싸기라고 하는 비판이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홍상희 기자. 지금 일반인들은 저 부장판사가 누군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모 전 부장판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그러면 부장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 대형 로펌이나 이런 법무법인 같은데 가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고소를 한 배경에 있어서도 이 대법원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열 판사가 페이스북에 쓴 내용을 보면 대법원이 이 부장판사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버린 한심한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법원이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이전 판사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어제죠. 해당 행위가 의원 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곧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직무상 위법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익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대법원 변호사로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이정열 판사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것이 과연 공정한 대법원의 판단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정열 전 판사는 현직 부장판사로서 현직 대통령을 공격을 했습니다만 지금 부장판사는 정치적인 편향성도 있고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의도가 있는데 이정열 전 부장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못하고 지금 사무장을 하고 있죠? 네, 변호사가 판사를 그만두고 바로 변호사로 바로 개업이라고 표현하는데 변호사 등록이거든요. 변호사가 아니었다가 변호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등록을 할 때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등록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위원회가 열려서 과연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이 옳겠느냐, 받아줄 수 있느냐 아니면 받아주면 안 되느냐 이거를 심사를 해서 받아주기도 하고 안 받아주기도 하는데 이정열 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두 차례인가요? 등록 신청했다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모 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에 즉각 사표를 수리해주고 혹시라도 나중에 변호사 등록을 할 때 이번에 이 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그걸 좀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정확하게 변호사 법만 보면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런 경우에 형사소추가
형사소추가 되거나 아니면 징계는 안 받았습니다만 네. 형사소추가 됐을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부할지 안 할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누구는 거부하고 누구는 거부 안 하고 특히나 누가 좀 더 비난 가능성이 큰지는 저는 판단하기 좀 약간 좀 이른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그 전 법관을 이제 그 등록을 거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론의 또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변협에서도 신중히 고려해서 검토해서 아마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번 연속으로 이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러다 말겠지 이런 인식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정하게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